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제가 오늘 일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열렬 구독자 분이신데요. 제일 교포 분이십니다. 가신 지가 한 50년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살고 계신데 정말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참 나라 걱정하면서 또 윤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하고 투표했을 때마다 꼭꼭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선관위 절차가 잘못됐는지 투표를 못 하셨다고 그러면서 참 나라 걱정을 구구절절 많이 보내셨습니다. 참 오죽했으면 그렇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멀리 있는 외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께서도 이렇게 나라 걱정 또 대통령 걱정 이렇게 보수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떤 걱정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도 더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의지를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이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로 북한 측에 800만 달러 제공한 혐의,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3년 6개월형, 이번에는 뇌물 외국환 거래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뇌물 공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오늘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것만 딱 떼서 하나 하면 지금 6월 17일 날, 7일 날인가요? 네, 6월 7일 날 이제 이화영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김성태 회장도 이런 전체 혐의 중에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6월 7일 이화영 1심 선고 공판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유죄가 나면 이화영도 공범이니까 당연히 네. 대북 불법 송금 유죄가 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조사 및 수사 및 기소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장시호 오늘도 다루겠지만요. 장시호 사건 담당했던 그 김영철 특수부 검사, 네. 위증교사, 모해 위증교사 이런 소동을 피고 있는 것도 다 이화영 유죄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그 흐리기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조금씩 결론이 나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남국이 민주당 입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당이 복당이 확정이 됐는데 참 기가 막혀요. 해당 행위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측이요. 김 의원의 당원 자격과 관련해서 해당 행위 등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윤리심판은 징계로 인한 출당 조치도 아니었던 만큼 김 의원의 당원 자격을 승계하기로 했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원들 6,082명 여기 이제 입당을 했는데 복당 심사에서 계속 복당하겠다는 사람 이 중에서 복당 40명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복당을 하지 못했고 505명은 이제 계속 심사 결정했는데 자, 김남국은 바로 입당 자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남국이 보니까 지금 의원제 임기를 한 보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클레이튼 암호화폐를 빗썸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끝나가니까 네. 빨리빨리 돈 생각이 많이 나는 모양이죠. 지난번에 그 15만 원 옮겼잖아요. 15만 원. 네네. 그러고 나서 요번에 이제 1억 원어치를 옮긴 건데 그 15만 원 옮긴 게 뭐냐면 그게 잘 옮겨지는 테스트용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본대요. 네. 이게 흔히 얘기하면 삑사리가 나지 않나? 네. 그런 걸 테스트해 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 15만 원이 정상적으로 옮겨지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를 현금화 하려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해당 행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국회 기가 막히죠. 본회의 상임위 때 네. 코인 거래해갖고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는 그러면 그 무슨 당의
복되게 이롭게 한 뭐 그런 행위나 보죠. 왜냐하면 지금 김준혁은 네. 막 궁중 에로사 이야기하고 네. 지금 양문석도 막 딸 이름으로 대출 받는데 네. 아니 김남국 저 정도야 뭐 그 당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지원님 이야기한 대로 네. 왜 해당 행위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정당은 코인 투자 정당이다. 우리 정당은 궁중 애로 정당이다. 우리 투기를 정당은 사랑하는 정당이다. 투기를 사랑하는 정당이다. 자, 그러니 그 당의 어떤 기본 방침에 딱 맞아 들어가니까 해당 행위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민주당은 이런 그 상임 시간에 그다음에 본회의 시간에 열심히 코인 투자해서 돈을 해라. 부풀리는 거 이거는 정의다. 선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김남국 따라쟁이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회의 시간 때 코인 뭐 거래해도 누가 뭐라고 그 해당 행위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예. 전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염치가 있으면 일단 복당을 조금 보류하든지 뭐 그 정도 조치는 취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야, 해당 행위가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김남국의 그런 어떤 코인 투자 뭐 수십억, 수백억이죠. 수백억대의 코인 투자 그것도 본인의 그 어떤 상임위 시간, 본회의 시간에 했던 거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정당은 그런 걸 허용하는 정당이다. 이거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그 코인 거래하느라고요. 이거 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그 준비도 허술해갖고 이모하고 이모하고 헷갈리고 해갖고 또 당을 그냥 개망신시킨 네. 그것도 해당 행위가 아니고요. 네. 저는 정말 이제 민주당의 도덕적 수준을 우리가 더 이상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의 어떤 도덕이라는 건 이제 없어졌다. 무도덕. 네, 무도덕 뭐 하고 정말 이 부패하고 또 이런 것들 코인 투자 투기 그다음에 불법 이 대출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자격이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국이나 이재명 정당은 기본적으로 전과가 좀 있어야 입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급장이에요. 네. 네. 그런 걸 있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그런 걸 인정했다. 자, 근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이번에 민주당 찍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솔직히 좀 묻고 싶어요. 물론 국민의힘이 참 그 마음에 안 들고 나쁜 건 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찍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뭐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정당에 저는 표를 찍죠?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재명이건 조국당에 표를 준 사람들 크게 두 분류로 봅니다. 하나는 아주 꼴통. 네. 이재명 조국이 범죄자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제불능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네. 집단이 있고 이재명이건 조국이건 문제적 인간이라는 걸 아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 거는 이쪽이니까 이쪽 먼저 좀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한테 때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찍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후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아직까지 뭐라 할까 도덕과 양식과 뭐 상식이 좀 이런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에는 구제불능이죠. 뭐. 네.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민주당 찍으신 분들 이런 문제 비판하시면 제가 혼낼 겁니다. 아니, 이거 뭐 다 찍어줘 놔놓고 혼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런 거를 용인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도덕적 수준인지 제가 그걸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정말 이런 잡동사니 이런 부패 집단 이런 정당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오늘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총선 백서 TF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로 오늘 처음으로 격상이 됐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어제 3시에 방송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4시에 비대위가 긴급 소집이 돼갖고 거기서 의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 4시부로 공식 조직으로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 전까지는 비공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 황우여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대로는 서울서 보수 정당이 소멸하니까 한다. 그리고 개인 추궁을 하지 말자. 이재명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함으로 해서 그 책임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정훈은 여전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동혁 이 두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본인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홍준표를 만났죠? 홍준표 시장은 왜 만났으며 그리고 본인의 그 지금 대표 출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부터 먼저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조정훈 팀장이 이 전당대회 나갈 거면 이거 그만두고 네. 안 나갈 거면 뭐 하되 좀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네. 이건 이거대로 하고 아니 이게 이제 패인 분석하고 뭐 책임론 뭐 이렇게 이런 거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거 자기가 책임져 놓고 해놓고 또 전당대회 나간다?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또 라디오 나가고 조정훈을 또 지원 사격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니까 그 CBS 라디오에 나와서요. 지금 백서 작업 중인데 우리 조정훈 TF 팀장이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 안타깝다. 네.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도 안타깝다 그러는데 누가 뭐 괴롭혔냐? 일부러 괴롭혔나요? 매를 번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매를 벌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조정훈 의원을 여기다 앉혀준 것 같아요. 네. TF 맞아요. 팀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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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하는 꼴로 보면 글쎄요. 과연 이런 지금 당의 얼굴로 당의 맨파워로 서울에서 지지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얼굴에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당의 모습에? 못할 겁니다. 지금 그냥 대충 그냥 가자라는 주의인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걸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같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죠. 저래 모해 위증하는 거 이거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검찰 저런 거 항상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시호의 대화록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막힌 대역전이 벌어졌죠. 장시호가 저 그거 거짓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검사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이미 사과드렸던 내용이에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참 청담동 시즌2가 바로 이제 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저 집단은 그냥 거짓말만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살펴드리고요. 자, 이제 서서히 추미애 단독 추대론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서서히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지금 무슨 짓 하느냐라고 지금 우상호를 비롯해서 지금 막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